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네. 한번 이쪽 37쪽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수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전개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개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법칙이죠.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전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A 공은 질량이 MA고 B공은 질량이 MB입니다. A의 속력은 VA고 B공의 속력은 VB입니다. 물론 두 물체가 충돌하기 위해서는 VA가 VB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디서의 충돌입니까? 직선상에서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충돌 전이고 밑에 게 충돌 후가 되겠습니다. 충돌 후의 속력은 A공은 VA 프라임, B공은 VB 프라임. 만약에 충돌 후에 A가 뒤로 되튀길 수 있겠죠? 뒤로 되튀긴다면 VA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물론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뒤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건 이제 차차 나중에 살펴보면 되는 문제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충돌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수식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식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 원리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첨자 BA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VAB는 A가 B물체에 작용하는 힘, A가 B를 미는 힘이죠. 그러니까 작용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 B에 있는 거고, FBA는 B가 A를 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점이 A에 있겠죠, 그죠? 그럼 작용, 반작용,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면은 두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예,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FAB는 플러스죠? 이퀄 FBA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은 값이 되는 거겠죠. 요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F는 MA이기 때문에 자, 지금 FBA는 A를 미는 힘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MA를 적어서 T분의 델타 VA, A의 속도 변화량이고 이퀄 MB, FAB는 B를 미는 힘이니까 MB, B의 질량을 넣어야겠죠? 다음에 T분의 델타 VB, 끝입니다. 그러면 힘이 충돌하는 시간,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서로 같을 테니까 T가 소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쭈르륵 되는 거예요. 위에 이제 위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랑 다른가요? A, B, B. 좌변 우변만 바뀌어 있네요. T가 소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전개하는 거죠. 분배 법칙을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더라 이럽니다. 수학이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개 못한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결론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A의 운동량이죠. 얘는 뭘까요? B의 운동량이죠. 얘는 뭘까요? 다시 A의 운동량 더하기, 그죠? 얘는 뭐죠? B의 운동량. 운동량 P는 뭐라고 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은 어떻다? 같다 이거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A는 좌변에 있는 VA는 프라임이 안 붙었고, 우변에 있는 A의 속력은 프라임이 붙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얘는 충돌 후란 얘기고, 얘는 좌변은 충돌 전이란 얘기입니다. 충돌 전이고, 얘는 충돌 후다 이거. 그러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별거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쓸모가 있고요. 자, 왜 그러느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충돌하는 순간은 시간에 따른 충격력의 크기가 이렇게 커브를 그리잖아요. 그죠? 곡선입니다. 그죠? 충돌 다루기가, 물리적으로 다루기가 어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동안, 충돌하는 순간에서 어떤 두 물체의 물리량을 서술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 두 물체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두 물체의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싹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우리가 컨서베이션, 이게 거존인데 보존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질량 보존 법칙,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중학교 때 얼핏 배운 에너지 보존 법칙, 그죠? 그리고 오늘 배운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전기 파트에서 배울 전하량 보존 법칙. 보존 법칙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꼭 알아야 될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 식을 그냥 여기 우리가 이제 요 식을 그냥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술형 평가 같이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밑에 있는 예제. A가 2kg짜리고 B가 4kg짜리인데 속도가 1항 1H예요. 정면 충돌하였다.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운동 방향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충돌 전, 자요, 봅시다. 충돌 전 운동량 합. 자, 오른쪽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A의 운동량, P는 MV니까 2, 4, 8이죠, 그죠? 더하기 B의 운동량 4, 30인데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 합
아까 오른쪽은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A는 뭐가 됩니까? 왼쪽으로 4m/s니까 P는 MV이고 2, 4, 8인데 마이너스 8이죠. 그죠? 더하기 V는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B는 운동량이 4 곱하기 V네요. 그죠? 4V. 둘이 어떻대요? 둘이 어떻대요? 같죠. 그죠? 그러면은 식을 세면 됩니다.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8 플러스 4V. 그거 됩니까? 4V는 4, V는 1. 그러면은 B는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 플러스 잡았으니까 오른쪽으로 2m/s다. 맞죠?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V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여기 또 재밌는 말이 써있네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로 쪼개져서 분열되거나, 그러니까 두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운데 화약이 있어. 화약이 빵 터져가지고 두 물체가 쪼개져서 갔대. 그래 또 뭐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성립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은 0이겠지, 그지? 충돌 후의 운동량도 뭐야? 충돌 후의 운동량 합도 0이 나와야지, 그지? 이렇게 두 물체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2kg짜리고 얘가 4kg짜리고 얘가 6kg짜리였다는 얘기라고 쳐봐. 그리고 얘가 뭐 4m/s로 갔대. 그럼 합해서 0이 나야 되니까 4, 2, 8. 얘는 이쪽으로 2m/s 나가겠네. 그죠? 또 두 물체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로 결합되는 융합될 때 뭐 이런 게 있죠.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진흙이 막 달려왔어. 진흙 꽝 부딪혔어. 꽝 부딪혀가지고 한 물체가 돼서 이쪽으로 갔대. 이런 경우에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한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모든 경우 다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상황에서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할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이거죠. 화약 빵 터지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두 물체가 연결돼 있었는데 여기를 탁 누르면 얘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스프링이 펴지면서 둘을 밀겠지, 그지? 이것도 여기에도 뭐가 성립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분리되기 전 정제 있으므로 운동량 합이 0이죠.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 후도 운동량의 합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운동량 보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범퍼카. 그 다음에 대포 쏠 때, 그죠? 대포 문제는 뭐랑 똑같은 거야? 예, 이 경우랑 동일한 겁니다. 이 경우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밑에 평가하기 있는 문제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 서술하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 마지막 식을 유도하세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데서 단순히 숫자만 아까 예제처럼 숫자만 넣어서 푸는 경우는 변별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어지게 되는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뭘 쓸 수 있어야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믿고 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중단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교과서 45쪽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글씨를 보시면 역시나 직선상에서의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직선상에서의 물체 운동만 다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교과서는 굉장히 정성적인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하기 전에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일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과 다르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work. 일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했었죠. 이 일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도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에너지도 준이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이죠. 자, 줄은 힘의 뉴턴과 이동거리 미터, 그러니까 뉴턴 미터와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람이 돌에 일을 해주면 해준 일의 양만큼 돌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처럼 물체 일을 해주면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가 변하는데 이것은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환될 수 있으며 에너지의 단위는 인류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한다. 이것을 잠시 후에 정량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돌을 들어 올리면 해준 일만큼 위치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다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왜냐면 떨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증가할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볼링공에 힘을 작용해 일을 해주면 볼링공 굴러가 핀을 쓰러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움직이는 볼링공처럼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그죠?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클수록,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를수록 또 크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이런 관계식을 갖게 되죠. 네. 일단 교과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정량적인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 더 옳아요. 잠재적인 에너지란 뜻이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네. 볼링공에 힘을 작용하여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면 높은 위치에 있는 볼링공은 낙하하면서 외부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 들어올린 볼링공처럼 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에 갖는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들어올린 높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활시를 당겼다가 놓으면 활시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화살이 앞으로 날아간다. 활과 용수철과 같이 탄성체의 길이가 변화되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됐고, 용수철에 올체가 매달려 있죠. 마찰력은 없는 겁니다. 손으로 잡아당기고 놓으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느냐? 마찰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내가 이쪽을 힘을 줘서 손을 잡았겠죠? 이동시켰어요. S만큼. 그러면은 사람의 손은 이 물체에다가 질량 M이라고 할까요? 물체에다가 힘이 줄 방향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일이 있겠죠. 한 일이. 그럼 이 힐이 어디로 갔을까요? 얘를 잡아당겼을 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힘을 줘서 일을 했는데 운동 에너지로 천천히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힘이 한 일은 어디로 갔을까? 바로 바닥과 이 공 사이에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렸겠죠. 그리고 날아가 버린 열 에너지는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예, 회수할 수 없죠. 그래서 마찰력에 대한 마찰력 포텐셜 에너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될까요? 예, 없습니다. 반면에 이 경우처럼 이번엔 마찰이 없고 탄성력만 있다고 합시다. 탄성력.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여기 있는 공을 이쪽까지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겠죠. 그죠? 힘을 줘서 S만큼 이만큼까지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힘을 줘서 이동했기 때문에 내가 준 힘은 일을 했어요. 이 일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바로 이 용수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놓았을 때 여기 있던 공이 어떻게 돼요? 탄성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그죠? 끌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준 아니죠. 힘이 해준 일은 잠시 이 위치에서 저장이 돼 있다가 손을 놓음과 동시에 다시 빠져나와요. 마찰력과 다르죠. 마찰력은 힘을 줘서 일을 했어요. 힘이 일을 했지만 힘이 사라진다고 해서 다시 운동에너지로 환원되거나 다시 변환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중력. 여기까지 들어올리려면 뭐 어떻게 돼요? 중력과 똑같은 힘으로 어떻게 돼? 들어올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힘은 여기다 뭘 한 거야? 일을 한 거잖아. 이 힘은 이렇게 이 힘이 한 일은 결국 이 위치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힘을 제거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로 빠져나오잖아요. 이때 공기 저항은 없다고 해야죠. 순수하게 중력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력과 탄성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논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찰력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간다면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에 간다면 보존력이라는 형태로 해서 따로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는 보존력이 없으니까 수능이나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어때요? 수식이. 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일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에너지 정리하면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그죠? 단일 세크, 속도 그래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초속도는 V0, 낮은 속도는 V라고 할까요? 그냥 여기도 T라고 합시다. 네.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글로 써볼게요. 속도. 자,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 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기울기에서 나오는 식, 여기는 V-V0. 그러니까 V는 V0 플러스 AT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에 의해서 어떤 식이 나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두 개의 식을 합해서 T를 소거해보면 무슨 식이 나와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지금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어떤 힘이? 알짜 힘이. 지금 등가속도 이외에서도 성립을 합니다. 이 2일 에너지 정리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명은 이제 대학 과정이고, 자,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식에다가, 이 식은 이제 t가 없으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죠. 양변에, 좌변, 우변에 2분의 1 m을 곱한다. 왜 곱하느냐?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 곱하면 재밌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은 2분의 1하고 2 곱하니까 없어져서 1 되죠? 그 다음에 ma에다가 s. 그러면 요 ma가 뭘 의미할까요? 네, f를 의미하잖아요.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f는 ma잖아. 그러면은 f 곱하기 s가 나오죠. 이게 뭐야?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요게 또 뭘 의미할까요? 네, 1이잖아요. 1. w는 fs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잘못했네요.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근데 이걸 보니까 또 뭐가 보여? 이게 운동에너지잖아요. 운동에너지. 근데 얘는 속도, 나중 속도가 들어간 운동에너지. 얘는 처음 속도가 들어간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나중 운동에너지. 우리가 운동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K라는 첨자를 붙입니다.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그러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뺐다. 그럼 변화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W는 뭐야? 이 K인데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 누가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좌변의 단위가 뭐예요?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도 뭐가 나와야 돼? 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뉴턴미터, 우리가 힘은 Fs니까 뉴턴미터가 줄과 같았구나. 예.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돌 드는 거 봤죠? 어떤 사람이 돌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때 한 일은 이게 아니군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네, 다른 예를 들어야겠군요. 예. 어떤 물체를 자연학화한다고 합시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죠?
이 경우 중력이 작용해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은 항상 사람이 해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일의 주체는 힘입니다. 그 힘이 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사람이 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일은 생명체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인간이 하는 일이죠. 생명체가 하는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학에서의 일은 힘이 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연학화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중력이 한 일은 뭐예요? 운동에너지 변화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자, 우리 운동에너지란 말이 나왔는데 운동에너지는 사실 그냥 실험에 의한 실험으로 나온 값이라고 봐도 돼요. 지금은. 그럼 과연 얘가 맞느냐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자 보세요. 2분의 1은 단위가 없죠. 질량은 뭐예요? 킬로그램은 단위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는 뭐야? 미터 퍼 세컨인데 제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이잖아요. 그죠? 단위가.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곱하기 미터에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봐요. 이게 질량의 단위고 이게 뭐야? 가속도의 단위잖아. 그러니까 요것은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는 결국 곱하면 뭐예요? 뉴턴의 단위를 갖는 물리라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미터 남으니까 뉴턴 미터. 아, 뉴턴 미터는 뭐야? 줄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은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가 중력 포텐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건 운동 에너지고. 얘도 과연 이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단위가 맞는 것인지.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니까 P라는 첨자를 붙이고 아까 얼마였어요? mg h였죠. 이때 g는 뭐야? 중력 가속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은 킬로그램 쓰고 얘는 뭐예요?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을 써야죠. h는 뭐야? 높이니까 뭐야? 길이 또는 거리의 단위 미터로 써야겠지, 그지? 그럼 이게 뭐랑 같다고 했어? 예,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는 뉴턴과 같아야죠. 그럼 미터 되니까 얘도 뭐랑 같아? 줄과 같아. 괜찮아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같은 식으로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 돼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이런 관계.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이 좀 헤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선생님 뭐 했어요? 등가속도 운동임을 가정해서 색깔을 바꿔볼까? 자, 등가속도 운동임을 가정해서 등가속도 운동식 3개를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식, 이 세 번째 식에 주목을 해서 이건 t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식이므로 약간의 수학적인 조작을 가하는 거죠. 수학적인 조작을 가하니까 어떤 식이 나와? 이것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이 뭐랑 같대? 운동에너지 변하는 것 같대. 이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예. 그래서 일도 줄이란 단위 써야겠구나. 뉴턴 미터만 쓸 게 아니라 줄을 갖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고. 자연학화 하는 경우 등가속도 운동이죠. 뭐야? 떨어지면서 뭐야? 아래를 향하는 중력이 한 일이 뭐랑 같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대.
그러면서 옆으로 좀 샜죠. 이 운동에너지의 그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이 타당하냐 단위를 살펴보자.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속도의 제곱은 이거니까 뉴턴미터 주가 같구나. 타당한 식이다. 더불어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EP 그죠? MGH라는 식에서 역시 줄이 나왔네. 요 식도 타당한 식이 맞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이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진짜 성립하는지 정량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할게요. 자, 여기서 자연학화를 해요. 점점 빨라지겠죠, 그죠? 점점 빨라져서 이 높이일 때 이 높이를 뭐라고 할까요? 뭐 h1이라고 할까요? h1 이때 속도를 v1이라고 합시다. 이때 얘가 이제 멈춘 게 아니라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서 더 빨라졌겠죠, 그죠? v2 이 높이를 엉망이네요, 그죠? h2네요, 그죠? 요걸 A 지점, 얘를 B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A에서 B로 가는 동안만 살펴볼 거예요. A에서 B로 떨어지는 동안만 볼 겁니다. 그때 이 물체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까? 아랫방향으로 누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만약에 이놈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은 아마 질량에다 중력가속도 곱한 왜? F는 ma잖아. 중력은 중력가속도 곱해야겠죠, 그죠? mg만큼의 힘이 아래로 작용하고 이 힘은 어떻게 작용해요?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떨어지는 동안 힘의 중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하겠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할 거냐? 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앞에서 했던 1에너지 정리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시켜 볼까 합니다. 자, 1에너지 정리가 뭐였죠?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근데 R자임이 누구예요? 자,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WFS니까 R자임 mg에다가 이동한 거리는 h1에서 h2를 빼야겠죠, 그죠? 이퀄 좌변. 이 좌변이 뭐야? 중력이라는 R자임이 A에서 B로 떨어지는 동안 이 물체, 질량의 m이 물체 한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빼야겠죠?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 자, 그럼 얘는 이제 분배 법칙으로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첨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보고, 자, 이퀄해서 좌변에는 첨자가 1인 애들끼리 모아보고, 우변은 첨자가 2인 애들끼리 모아보면, 자, 여기 MGH1이 남겠죠? 그 다음에 요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될 테니까 2분의 1 MV1의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은 첨자가 2인 애들만 남겨놓는다고 했죠? 자, 이쁘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MgH2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MgH2. 그 다음에 얘 남아있을 테니까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건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얘도
MGH니까 포텐셜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1 MV1 제곱고리, MV 제곱고리니까 운동 에너지. 얘도 뭐예요? 운동 에너지. 더한 값이 어떻대? 같대. 근데 얘는 H1, V1이 들어갔으니까 좌변은 뭐야?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고, 포텐셜 에너지 합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다. 지금 A 지점, B 지점은 임의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했다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 둘의 합을 뭐라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아, 얘는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구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 이 상황 설정하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예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등가속도 운동의 1에너지 정리를 적용해 보니까 나오더라.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한다? 보존된다. 변하지 않는다. 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더 이제 사고를 더 확장시켜서 만약에 공기 저항이겠죠? 공기 저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기 저항은 마찰력 같은 거겠죠, 그죠? 마찰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느냐? 자, 마찰력이 있다면, 자, 보세요. 한일. 아까는 이제 공기저항이 없다고 하면은, 마찰력이 없다고 하면은, 중력의 한일만 생각하면 됐었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공기저항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치면은, 중력의 한일 더하기, 마찰력의 한일이 더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런 꼴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최종 결론이 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어떨 때? 공기 저항이나 같은 거죠. 마찰력이 어떨 때? 없을 때. 그럼 나아가서 만약에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겠죠. 보존되지 않는다의 반대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변한다고 했을 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게 당연히 감소해야겠죠. 왜냐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열 에너지는 결국 뭐가 전환된 걸까요? 그렇죠. 이놈이 원래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와서 사방에 퍼질 거기 때문에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놈의 처음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 아까 이거를 설명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운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의 합이다. 두 개 합합시다. 그리고 이제 설명했죠? H1 높이에서 V1 그 다음에 H2 높이에서 V2 라고 했을 때 MJH1 2분의 MV1 더한 값이랑 MJH2 2분의 MV2 더한 값이 어떻다? 같다. 자, 지금 뭐예요? 그래프가 나왔죠,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만약에 이 그림을 안 보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라 라고 했을 때 가로축, 세로축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에너지. 그죠? 얘는 뭐예요? 세로축은 높이 H죠, 그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뭐야? mgH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거 이게 H는 뭐야? mg분의 1 하고 2p네. 결국 y equal ax 형태의 그래프네, 그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y는 ax 형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쓴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높은 곳 h 높이에 있을 때 처음 높이에 있었던 이때는 뭐야? 운동 에너지가 없지, 제한학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즉 포텐셜 에너지가 다 역학적 에너지겠죠, 그죠? 이 값이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요 간격,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 폭이 어때요? 요 폭이. 자, H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점점 H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H에서 H1, H2에서 제로로 갈 때까지 떨어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게 되는 거지. 그죠? 이 그래프 굉장히 유용합니다. 문제 풀 때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써있네요, 그죠?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이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히 보존된다.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게 일정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다음 챕터에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